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에 대한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부분 또한 다뤄볼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4월 6일날 기준의 비트마인 주간 공시입니다. 이거는 비트마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보실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제가 간단하게 엑셀로 정리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월 6일 기준 이 비트마인의 주간 공시를 함께 살펴보면요, 현재 비트마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총 액수는 약 48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이 지난 한 주 동안 비트마인이 매입한 이더리움의 총량은 71,252개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보유액의 총 액수를 달러로 표시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총 보유액이 약 103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약 8억 6,400만 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조금 더 수량이 늘었어요. 198개로 그걸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1,38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악토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 9,200만 달러, 그리고 미스터비스트에 2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마인이 유통하고 있는 주식의 총 수량은 약 5억 3천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합친 비트마인의 총 자산 가치는요, 현재 약 115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현재 비트마인이 거래되고 있는 현재 가격인 20.2불과 비트마인의 주당 순 자산 가치인 21.69불로 계산을 했을 때 비트마인의 현재 프리미엄 mNAV는요 0.89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비트마인이 스테이킹하고 있는 물량을 보시면 현재 그 이더리움 5% 전략의 4%에 도달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비트마인의 스테이킹 자산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현재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이더리움 약 480만 개 중에서 69%를 스테이킹을 하고 있고요. 그 스테이킹된 물량의 총량은 약 333만 4천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익은 여기 아래 보시는 대로 1년 단위, 한 달 단위, 그리고 1일 단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뒀고요. 이 비트마인의 스테이킹을 1년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1년의 비트마인은 약 2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천억 원 정도를 벌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1일 단위로 쪼개서 보면 하루에 55만 불, 하나로 했을 때 약 한 8억 원 정도를 벌고 있는 기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하락하고 있던 비트마인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일주일간의 이더리움 매입량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비트마인은 대략 한 10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작년까지는 이렇게 매주 사왔었는데요. 이 연초부터는 확연하게 줄어든 게 쉽게 보이시죠? 그래서 1월에는 뭐 한 2만 개, 3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매수했었고요. 그리고 2월 들어서는 약 한 4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왔었고, 그리고 3월 들어서는 조금 더 늘어서 한 5에서 6만 개 정도의, 그리고 7만 개까지 이렇게 이더리움 매입량이 조금씩 늘어왔었어요. 자, 그리고 4월 들어서는 이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다시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1월 들어서 급감해 있던 이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2월과 3월을 거쳐서 계속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다시 7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좋은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현재 시장을 보면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주 강하게 있는 상황인데도 이 비트마인은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의 매수 속도를 늘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은 이 비트마인의 매수 타이밍을 담당하는 이 탐 디마크가 이더리움 가격의 바닥 신호를 느끼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비트마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요, 이 이더리움 매수량 이 부분을 좀 잘 해석하시고 이해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트마인은 현재 한국에서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결코 아닙니다. 이 비트마인은 현재 미국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톰리의 펀스트랫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2026년 4월 2일 기준 5일 평균 거래 대금은요 약 9억 8,700만 달러로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총 5,704개의 기업들 중에서요, 현재 비트마인은 거래량 순위로 9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대기업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보시면 뭐 시스코나 뭐 우버, 그리고 뭐 어도비, IBM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대형 기업들과 이 비트마인은요, 현재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비트마인이 시장에서 업리스팅이 되었어요. 이 업리스팅이 뭐냐면요. 비트마인이 이 NISE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뉴 아멕에서 이 NISE 본장으로 업리스트, 그러니까 승격, 승진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9일부터는요. 더 이상 이 NISE 아메리칸이 아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즉 NISE 본장으로 상장이 이전이 이렇게 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티커는 그대로 BMNR이니까 헷갈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비트마인이 거래되고 있던 NISE 아메리카는 약간 프로 운동 구단으로 치면요. 2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교적 약간 중소형주 위주의 기업들이 거래가 되는 곳이었고요. 이번에 본장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정말 그 1군 리그에서 뛰는 기업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군격인 이 뉴 아멕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기관들의 관심을 좀 덜 받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본장으로 업리스팅이 되면서 이 기대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뭐 러셀 지수나 뭐 아니면 S&P 500 지수나 뭐 이런 지수 편입 같은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이 적극적인 기관들의 매수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제가 아까 운동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프로리그의 그 스카우터나 투자자들이 당연히 2군에 있는 선수보다는 1군에 있는 선수를 혹은 팀을 더 선호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지정학적인 이슈인데요. 현재 이란 전쟁이 6주째에 접어들고 이 전쟁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인데 톰리는요. 이더리움을 가리키면서 이 이더리움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6.8%나 상승을 하면서 현재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성과가 좋은 자산군이라는 거고 현재 S&P 500을 1130포인트나 상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한참 아래에 여기 골드 보이시죠? 마이너스 7.1%. 이 골드 마이너스 7.1%를 보면서요. 이더리움이 금보다 1840포인트나 앞선 것은 이더리움이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전쟁 이슈에서 이러한 전쟁 상황에서의 훨씬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전쟁의 이슈를 보면서요. 이러한 안전한 이런 금 같은 자산들보다 위험 자산이 그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은 이 글로벌 시장의 하방 압력을 정말 강하게 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이더리움은 시장이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라는 점은 굉장히 인상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는 맞는 것 같고 이 상황을 지나면서 이제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 망설이고 있던 그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들이 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톰리는 또 현재의 이더리움이 두 가지의 순풍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미국의 월가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뭐냐면요. 이 에이전틱 AI, 이 에이전트 AI 시스템들이 점점 더 이 공공적이고 이 중립적인 블록체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이유로 언급했었던 이 월가의 토큰화 소식은 이미 시장을 보면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서 그냥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둘째 소식인 이 에이전트 AI가 블록체인을 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몇 개의 영상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에이전트 AI가 어떤 블록체인을, 블록체인에 뭘 기대를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AI와 이더리움 블록체인은요, 한 몸같이 정말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같이 갈 거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마인 투자가 비교적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비트마인에 새로 부임하신 이 영킴 대표님 있죠? 이분이 비트마인의 CFO 겸 COO를 지니고 계신 분인데요. 저랑도 주주총회 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주총 이후에도 몇 번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X에 올리셨던 이야기가 이 투자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 주주총회가 있던 지난 1월 15일 날도 이 투자자들을 약간 대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도 정말 궁금해서
대해서 이 비트마인이 ATM, 즉 이 시장가 증자하는 거, 이 비트마인이 프리미엄 1 미만에서도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냐라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킴 대표님께서 되게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비트마인은 프리미엄이 1배 미만일 때 한 번도 지분 발행을 한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김 대표님께서 이 X에 올린 글을 제가 번역해서 우리 그 비트마인 투자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이제 이더리움 5% 목표치에서 4%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마인이 뉴욕 상장 거래소 본장으로 업리스트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뜻은 즉 메인 거래소에 1군 리그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더 적합한 투자 수단이 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이죠. 비트마인은 지금까지 프리미엄, 엠레브 1배 미만에서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이걸 직접적으로 밝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뜻은 뭐냐면 우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마인 주당 이더리움의 보유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사실 이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우리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그 계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뭐 총 주식 발행 수라던가 뭐 이런 거는 지금 저를 포함한 뭐 많은 비트마인 유튜버들 아니면 뭐 X에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추정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 트윗이 4월 6일 날 올라온 건데요. 이 영김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잘못 계산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트마인은 프리미엄이 1 미만인 상태에서는 지분 발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유한 주당 이더리움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에 그 비트마인 사무실로 한번 날아가 가지고요, 뉴욕에서 직접 한번 여쭤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이더리움 ETF 흐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이 이더리움의 ETF 자금 유입 유출에 대한 흐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게 이번에 출시된 이 블랙락의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죠. 티커는 ETHB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다른 데 보시면 다른 자산군들이 다 이더리움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ETHB만 계속 이더리움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전체 유입량은요 3억 1200만 달러인데, 특히 여기 3월 26일 날 이날을 보시면요 하루에 9680만 달러라는 굉장히 큰 단위의 유입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이 블랙락의 ETF에만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이들이 이 상품을 만들 때 애시당초 단기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이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더리움을 단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 곳들처럼 타이밍에 따라서 혹은 또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패턴이 그려지는데요. 이걸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ETHB 같은 상품은요, 결국 이더리움은 제도권화가 될 것이고 이 월가가 토큰화를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 완성한다는 그림이 이미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ETHB는요 단타 좀 쳐가지고 매매 수익 내는 것보다는 이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한 번에 다 먹을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거는 이 ETHB 상품은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킹을 통한 월별 리워드 분배가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냥 매입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ETHA 같은 이더리움의 ETF 상품들은요 그냥 이더리움의 가격에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가 오르면 이 자산도 오르고 이더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근데 지금 이 ETHB 상품은요 이더리움의 가격 추종과 더불어서 3%라는 스테이킹 수익을 현금으로, 그것도 매달 주고 있기 때문에요 투자자들한테 훨씬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떼면 뭐 3%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수익률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직접 스테이킹이 필요 없다는 데 있어요. 보통 저희가 스테이킹 수익을 받고 싶으면 직접 저희가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스테이킹을 직접 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데요, 그 효과를 이 ETHB 상품을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만 사놓으면 이들이 알아서 이더리움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스테이킹 해가지고 그리고 그 수익을 매달 우리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상품성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요, 현재 블랙락의 ETF는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이는 이 IBIT, 이건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이더리움 차트죠. 여기 보시면 이 두 번째가 ETHA, 이거는 그냥 이더리움의 가격만을 추종하는 ETF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ETHB라는 건데, 이거는 이더리움의 가격을 추종하는 것 플러스 스테이킹 수익까지 보장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이 ETHB라는 상품이 좋습니다, 스테이킹을 해줍니다 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정말 이 모든 그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관들의 이더리움 ETF 출시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까지 실제로 출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듣고 직접 보면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민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견해를 지금 이 블랙락이나 되는 대형 기업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많은 월가의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그리고 이더리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들을 좀 읽어보려고 하시면 투자에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있는 소식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번 소식을 보시면 이거는 3월 20일자로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문서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 부족했던 점이 이 토큰화된 증권의 표준이 좀 없었고요. 그리고 온체인 결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 좀 이런 어수선함이 암호화폐 업계에 전반적으로 좀 있었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 이런 장벽들이 하나씩 허물어 가고 있다는 기분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장벽들이 하나씩 풀려나갈 때마다 이 망설이고 있었던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의 자금은 썰물처럼 이더리움 안으로 몰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라리티 법안 합의도 도달하고 있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뉴스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원 의원인 톰 틸리스와 엔젤라 얼소 브룩스가 이 스테이블 코인 수익 관련 문구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1월달 이후부터 쭉 막혀왔었던 이 클라리티 액트의 장애물들이, 그 주요 문제점들이 약간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다라는 평가인데요. 이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가 4월 말에 열릴 것이라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시티그룹, JP모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모두 다 이 클라리티 법안의 통과야말로 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줄에 보면 시티그룹에서요, 이 강세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 클라리티 규제 명확성이 현실화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16만 5천 달러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비트코인 가격이 16만 5천 달러가 된다면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더리움도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인터뷰인데요, 이 짧은 25초 정도 되는 거니까 제가 자막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But I think all of the smartest bank CEOs right now, the large banks, etc., are leaning into stablecoins and crypto generally. Like they're integrating stablecoin rails because they're faster, cheaper. They can save them money with Swift fees and move their client funds around faster. They're also using crypto to tokenize their various funds and assets. And then they're providing crypto trading to their clients, like in their high net worth clients and things like that who want access to these assets. 이 영상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기존 은행들이 더 이상 암호화폐랑 싸우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이 은행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로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의 궁극적인 핵심은 당연히 이더리움이죠.
이 이더리움은 이미 1,8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월가의 토크나 분야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현재로서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악재들과 또 지정학적인 이슈로 흔들리는 증시는 잠깐 번쩍이는 폭풍 같은 아주 미세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강세장이 금방 올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시장은 항상 강세장이 오래가고 강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실제로 되면요, 이 이더리움에 관련되었던 모든 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도 함께 보시면요, 현재 스위프트에서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 25개 이상의 은행이 6월까지 블록체인을 사용해가지고 24시간 연중 무휴로 국경 간의 결제를 실제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제가요, 작년 연말쯤에 이 지인들이랑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막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스테이블 코인이 이 보더레스, 그러니까 국경 없이 거래가 가능해서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막 사업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이제 이 스위프트를 통한 국제 거래를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야, 스위프트가 있는데 무슨 스테이블 코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무슨 소리냐, 우리 이미 스위프트로 너무 잘 거래를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 이 은행은 결국에 현재 쓰고 있는 스위프트보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른 서비스가 생기면 언제든지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 또한 실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기사가 말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 실물 자산 토큰화인 RWA는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각의 장벽 없는 거래 시대를 열어준다면요, 이 매끄러운 글로벌 자금 흐름이 가능해지고 이 기간 규모의 자금 유입이 열리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가 아주 크게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가 채택됨과 동시에 이 기존 금융의 문제점들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존 금융 네트워크에서는 이 국경 간의 거래를 할 때 약 6%가 실패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실패가 뭘 의미하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수동 조사라고 해서 이 은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못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직접 왜 멈췄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면 뭐 이름의 철자를 틀렸다든지, 아니면 뭐 코드를 잘못 입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 은행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이걸 처리하는 시간이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며칠까지도 걸린다는 거죠. 둘째는 은행의 수수료인데요. 왜 우리가 국제거래를 할 때 중간 은행들을 여러 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중간 은행이 이걸 다 공짜로 해줄 리가 없으니까 수수료처럼 일부를 떼가는데, 만약 사용자가 10,000불을 송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수신자에게 최종적으로 도착한 금액이 100불이 부족한 9,900불 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낸 사람은 100불이 어디서 떼어졌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중간은행 수수료가 떼인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로는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이 며칠에 걸린 지연 사태인데,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보면요, 보내는 은행이 있고, 그리고 중간은행 1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중간은행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받는 은행도 있겠죠. 이렇게 순서들이 쭉 있는 건데, 이 중간 어디 하나에서라도 이 멈추게 되면 이 전체가 다 대기 상태가 되는 거니까 며칠의 지연이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 금융은요, 이러한 한계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무조건 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거래의 약 6% 정도가 이런 오류를 겪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 블록체인의 결제 안에서는 이런 테크니컬한 이슈는 간단하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더리움을 봐도 뭐 서버가 해킹되거나 다운된 적이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안정성이 보장된 블록체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래성에 대한 보장까지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단순히 이 대기 시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실패 구조 자체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미래 금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일반 투자자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저 역시 또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이 실제 투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일수록 항상 시장에서 이 실험 단계라는 것을 좀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해왔던 기업들을 보면 지금은 다 성과가 좋기는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기업들이 다 이렇게 비트마인처럼 그 암흑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은 항상 이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내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 투자자분들을 유심하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는데요. 첫째로 가장 미숙한 경우는요, 그냥 손절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지식이나 공부에 대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어려운 악세장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손절 매도를 하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버티는 경우입니다. 그냥 계좌 보면서 한숨도 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시장을 버텨나가는 방식이죠. 아마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손절 매도를 이미 다 하신 분들은 아닐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 구간에 계실 가능성이 크겠죠. 이 버티기 구간.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발견한 점이 이 숙련된 투자자분들을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균형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완전히 눈과 귀를 멀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세한 정보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이렇게 자발적인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요즘에는 이 방식을 굉장히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난주간이기도 해서 제가 아예 주식시장을 보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최근 몇 주를 돌아보더라도 이 주식 차트를 일부러 거의 보지 않았고, 이 대신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운동도 더 많이 하고 또 제 본업에 더 집중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야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좀 투자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저의 영상을 통해서 그 큰 방향성들을 전달을 드리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큰 방향성이라고 하면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강력한지, 아니면 혹은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그 거시적인 큰 흐름이 어떤지 정도를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하락장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제 아내가 평소처럼 저한테 그냥 말을 걸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크게 확 욱해가지고 짜증을 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게 시장이 크게 하락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 아내는 제 투자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왜 제가 예민한지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정말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투자의 성과가 좋다면 이럴 일이 아예 없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바꿀 수가 없다면 결국에 바꿔야 하는 거는 제 자신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투자자라면 시장과 이렇게 밀접하게 항상 붙어 있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좀 더 두고요, 그렇게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기업의 그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투자자로서 어떠한 철학이나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가끔씩은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더리움과 또 비트마인에 대한 상황들과 소식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여전히 비트마인에 굉장히 강세적인 입장이고, 비트마인을 팔 이유는 아직 하나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여러분들도 지인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